네, 오늘장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최보원 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새 연구원님께서는 뭐에 가장 관심이 많으세요? 뭐 고유가는 살짝 진정된 것 같긴 하고, 뭐 강달러 얘기 계속 나오고, 엔화가 계속 떨어지는 거, 그리고 고금리 얘기, 뭐 다양한 좀 매크로 변수들이 있는데 뭐에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딱 한 가지만 가지기보다는 이러한 요인들이 너무나도 증시 변동성을 높인다라는 데 좀 초점을 두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여기서 이제 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방법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것을 봐야 되는가 거기에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변동성을 만드는데 우리가 시야를 조금 더 멀리 본다면 뭐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10월 초 중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이 지금 연휴로 휴전이 이어지고 있지만은 하지만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 더 심화가 될 수 있는 일정들이 10월 중에도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10월 중순 그리고 11월 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한국도 할 거 없이 지금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실적을 확인을 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해지겠구나라는 거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어닝 시즌도 지금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 어닝 시즌의 그 성적표 안에서 이게 또 매크로 변수가 얼마나 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를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도 중요한데 지금 실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서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합니다. 환율 얘기 빼둘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은 수출 기업들 그리고 그 국가에서 이제 수입을 하는 국가들 이러한 국가들이 양쪽에서 다 영향을 받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고유가 진정이 되었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영향이 반영이 되는 게 이번 3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이 어떻게 이어지겠는가라는 것도 함께 보셔야 되겠죠. 환율은 달러는 언제까지 강할까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한 수준이다라는 거는 뭐 누구도 이제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궁극적으로는 빠지겠지만은 그래도 연말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점은 좀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강달러는 연말까지 지속이 된다. 그럼 실제적으로 뭐 미국의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 안 좋겠네요. 그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도 환율에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에너지 기업들도 그렇듯이 이 수요가 어느 정도로 회복을 하는가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강달러 기조가 계속 이어지면은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 지역별 매출 비중으로도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만큼 그 측면을 이제 4분기에는 더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엔저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엔화가 계속해서 여기가 바닥이겠지 싶었는데 바닥을 쉽게 이렇게 딱 딛고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계속 뭐 일본 정부의 개입도 있다라고 하는데 뭐 정부에서는 개입 안 했다라고도 하고요. 개입을 안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노코멘트라고 또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노코멘트면은 한 것도 안 한 것도 아닌. 뭐 재무성에서 대응을 할 수도 있고 일본은행에서 대응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 정도로 이제 짧은 기간의 변동성이 심해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개입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그런 요인들이 이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이 고금리 강달러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는 환경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떻게든 정상화를 할 때 부담을 줄이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본 은행과 같은 경우에는 정상화 방법을 이제 계속해서 언급을 할 텐데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을 상쇄를 하기 위해서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엔달러 환율 높은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조금 빠질 것이다라는 점. 하지만 그 빠지는 속도가 양측에서 계속해서 정책을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상당히 더딜 것이다라는 점도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실적 시즌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 미국,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별 걱정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져 있는데 낮아진 눈높이조차도 좀 맞추지 못할 거라는 그런 시각들이 좀 많잖아요. 저는 선진국 담당이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 다른 국가들도 그렇고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보수적인 컨센서스 좀 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 중에서 이끌고 가는 형님들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좀 믿을 법한데 네, 어떻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형님들, 누님들 7분 계실 수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미국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번 3분기 어닝 시즌이 10월 중순에 시작을 하시죠. 네. 그런데 이게 3분기뿐만이 아니라 1분기, 2분기에도 똑같이 나타난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전에 이익 전망치가 조금 빠진다라는 점인데요. 하지만 개별 기업으로 보시면은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상위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뭐 어느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매력 높은 업체들 좀 점검을 좀 이제 재진입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도 보고 있고요. 새롭게 접근할 만한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적으로 시장 보면 S&P 500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많이 좀 낮아져서 재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워낙에 변동성, 변수가 있는 이슈들이 안정화되지 않아가지고 이걸 또 막상 들어가도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네, 당연히 그러실 수가 있는 게 네. 이 3분기, 즉 이제 7월부터 9월까지도 S&P 500 지수가 크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상당히 이제 초반에는 많이 올랐던 상황이고 네. 밸류에이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11개월 포드 PER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3분기에는 거의 11개월 포드 PR이 뭐 19배에서 20개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17배 중반까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등락은 클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확실히 밸류에이션 매력 높아진 업체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확실히 좀 선별적으로 당연히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선별적으로 좀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국채 움직임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10년물 기준으로 뭐 4.8 넘었다가 지금 4.7로 내려왔다라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는 아예 그러한 높은 금리 수준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그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거든요. 국채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국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금리 기조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이 전망치 자체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특히 연말 같은 경우에는 높을 수가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국채 금리의 고점 같은 경우가 4분기에 형성될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점진적으로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압력이 약화가 될 때 저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보실 필요가 있으시겠고요. 그러면 앞서서 제일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런 변수가 좀 변동성이 많은 상황 속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매수를 조금씩 해도 될 그런 구간이다라는 걸로 저는 정리가 되거든요. 맞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로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측면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진다. 그러면 가치주, 방어주로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 스타일별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확실히 밸류에이션 부담 낮아진 업종별로 대응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헬스케어 업체들 그리고 산업재 업체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진입을 하는 시기에 주목할 수 있는 업체로는 확실히 IT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그중에서도 대형 업체들 선호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기초 펀더멘털 체력으로 볼 수가 있는 이 실적 자체가 조금은 더 3분기보다는 4분기에 이어서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비용 부담이 이어질 수가 있지만 점진적으로 이 비용 부담이라는 게 완화되는 요인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해당 기업들은 안 볼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 어떤 업종에 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지 그 아이디어 얻어보시고요.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최보원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